네, 시크릿 건강 핸드북이라고 이 책이 장영 박사님이 쓴 건강 책이거든요. 근데 이 장영 박사님이 누구냐면 삼성경제연구원의 그 연구 대표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90년대에 한참 뭐 아메이가 들어오면서 워낙에 붐이 일어나니까 그 삼성경제연구원 차원에서 도대체 아메이가 뭐 하는 회사냐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데 이 장영 박사님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연구하다 보니 진짜 이거는 연구로 끝낼 회사가 아니라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같이 겸했나요? 나오고. 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하셔서 지금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을 저희도 이제 두바이 여행 갔을 때 실제로 만나보고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이고, 네, 그분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진짜 뭐 여러 가지 국어,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과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내 인체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을 알아야지 평생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뭐 TV에서도 뭐 맛있는 뭐 광고가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건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지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크릿 건강 핸드북 이 책의 10가지 챕터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말 총망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보세요. 반쪽만 남아요. 얼굴 작아 보여. 아이고 진짜 깜짝 놀라서 내가 화면을 껐네요. 네, 오늘은 화면 안 꺼지게 잘 맞춰놨어요. 네, 우리가 인체의 뿌리가 장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나무를 집에서 아까 아란리더님 뒤에 나무 키운다고 했는데 나무를 키울 때 나무의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물을 줘야 되죠? 뿌리. 네, 뿌리죠. 네, 음소거 키셔도 돼요.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지 그게 뿌리를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이파리가 건강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파리에 뭔가 뭐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얘가 좀 아프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백날 이파리를 이렇게 관리해준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흙에 박혀서 사는 나무는 진짜 뿌리를 관리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우리 인체도 그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뿌리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 뭐 피부에 관련된 증상이든 아니면 면역에 관련된 증상이든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의 그 원인은 뿌리인 장에 있다. 이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 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은 인체의 뿌리와 같고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 잎이 건강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이 건강해야지 면역도 강하고 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다 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인 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인체가 보면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어서 이게 한 6m에서 8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소장과 대장 중에 동양인의 장이 길까요? 서양인의 장이 길까요? 동양인. 네, 동양인이 깁니다. 동양인은 왜 우리가 식습관이 나물 채소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서양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의 문화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소화 기관의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들 먹을 때 소화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한 30cm에서 1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지만 우리 유산균의 섭취량이 똑같은 유산균인데 미국에 출시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유산균의 양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장은 6m, 대장은 1.5m 이렇게 우리 몸에 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제가 빈칸이 있죠. 이거 빈칸은 맞추라고 제가 띄워놓은 건데 땡땡은 인체 최대의 면역 조직인 림프 조직에 의해 보호된다. 이거는 소장일까요? 대장일까요? 소장. 네, 소장입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언니. 네, 소장은 인체 면역 조직, 림프 조직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소장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땡땡은 대장이에요. 대장은 장내 균총을 활용해서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바로 대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발효하느냐 부패하느냐, 우리 장을 담가 보면은 장이 발효가 되었을 때 고소한 향이 나잖아요. 근데 장을 담갔는데 부패가 됐다. 그럼 썩은 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장내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은 음식이 발효가 돼서 내가 정말 영양소로 쓰일 수도 있고 내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가 먹은 음식이 부패돼서 정말 좀 냄새 나는 그런 안 좋은 장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변비, 사실 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고 아는 거는 변비 설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비가 있다. 어머, 너 장 안 좋네. 나 설사, 요즘에 설사 너무 많이 해. 너 장 안 좋네. 이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 지방간, 아토피, 비염, 천식, 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다. 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장내 유해 독소가 많은 사람들이 변비 설사뿐만이 아니라 뭐 암, 또 여러 가지 또 요즘에 발견된 게 치매 환자의 장 상태를 보니까 치매 환자도 장 상태가 안 좋더라. 그래서 모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사실은 그 원인을 다 뿌리인 장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더 이렇게 인정되는 바라는 거죠. 땡땡의 병이 더 잘 생기는 이유 제가 퀴즈 냅니다. 땡땡 대장암이 맞나요? 소장암이 맞나요? 대장. 대장암. 네, 이경아 리더님이 먼저 말했어요. 네, 대장암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소장암은 안 들어봤잖아요. 이게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소장은 면역 조직인 림프 조직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장에서는 암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장은 내가 먹은 음식이 노폐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과정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부패균과 또 여러 가지 진짜 뭐 염증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런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장의 암이 더 잘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 관리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유산균들을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체의 장에 대해서 보면은 소장의 앞부분의 내벽에서 소화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면 뭘로 되지요? 당으로 되죠. 포도당. 당으로 이제 쪼개져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단백질은 뭘로 쪼개지죠? 지방. 아미노산. 아미노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요즘에 매일 아침에 그 단백질 프로틴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틴을 먹을 때 그냥 단백질의 형태로 먹는다고 그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아침에 먹고 있는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도 높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은 뭘로 분해가 된다? 지방산.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면서 분해 후 소장에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대장은 흡수하고 나머지 그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역할과 남은 영양소를 일부 흡수하는 일을 대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오늘 삼시세끼 드셨죠? 삼시세끼 드셨으면 내일 아침에 똥 싸시죠? 변 보시잖아요. 근데 그 변을 보면은 그 변의 3분의 1은 음식 찌꺼기다. 그리고 3분의 1은 세균이다. 3분의 1은 장 점막이래요. 내가 나온 변이. 그래서 대장 점막이 혹사당하기 쉽기 때문에 대장의 병이 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 잠깐만요. 네. 3분의 1은 음식 찌꺼기, 3분의 1은 세균. 세균. 예, 그리고 3분의 1은 장 점막이래요. 예. 네. 오늘 아침에 본 변이 세균
3분의 1 있고 점막이 또 3분의 1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장점막이 혹사당하기 쉽기 때문에 병이 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혹시 변을 보실 때 황금변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약간 시커멓고 좀 약간 물변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변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앞으로는 내가 싸는 변이 그 변기에서 그거를 막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건강 관리를 할 것이 앞으로 미래에 나올 IT의 산업에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본 변을 보는 습관이 사실은 건강상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매일 아침 황금변 본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바나나 똥 본다. 조성일 리더님. 네. 나 변을 보는데 약간 좀 찰진 변을 본다. 뭐 더럽게 뭐 별 얘기를. 그냥 좀 짧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먹은 변이 발효가 됐다라면은 황금변이로 나올 것이며 내가 본 변이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장 환경이 안 좋다는 거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변이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 환경이 어떻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몸에는 4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100조가 대장에 산다. 그래서 황금변, 어두운 변이냐? 그러면은 황금변을 보는 사람은 유익한 균이 많고 내가 먹은 음식이 발효가 잘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균에 대한 환경이 유익균만 많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유익균은 30%, 유해균은 4%에서 뭐 10%, 중간균이 60%일 때가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이 비율이 깨지지 않고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익균이 많이 깨지는 환경이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아플 때 가면 항생제 처방받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유익균을 몰살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병원에 가도 그 항생제를 주면서 유산균을 같이 처방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 같이 드셔야 돼요라고 하고 약국에도 유산균 코너가 뭐 따로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내 몸의 유산균, 유익균의 그런 비율을 항상 이렇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장균은 중간균의 역할을 한다. 사실 우리가 대장균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이 김밥에 대장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김밥 막 먹으면 막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대장균은 유해균이 아니라 중간균이래요. 근데 우리가 식품 위생 검열 지표로 대장균을 삼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장균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균도 같이 그 안에 음식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을 그 지표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유산균의 종류, 유해균의 종류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균을 그 식품 위생 검열 지표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 장 건강에 어떤 역할을 미치냐. 옛날에는 유산균이 그냥 변 잘 보는 거, 그냥 변비, 설사 막 이런 거에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산균의 역할이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 음식을 제대로 부패되지 않고 발효되게 만들어서 그게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유산균의 역할이고요. 또 장내 유해균, 해로운 바이러스 기생충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인데 또 우리 몸의 최전방이 어딜까요? 최전방.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최전방. 그게 장이죠. 내 몸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곳이 장인 거예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었지만 내가 먹은 저녁이 입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입부터 항문까지는 그냥 통로잖아요. 관이잖아요. 그 관을 음식이 꾸역꾸역 내려가서 진짜 내 몸의 인체 안으로 흡수가 되는 기관은 장이기 때문에 내 몸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곳이 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최전방인 또 다른 최전방이 어디냐면 우리 피부거든요. 항상 외부와 닿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닿는 게 피부, 장, 거기가 내 몸의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최전방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왜 얼굴에 뾰루지가 잘 날 수도 있고 뾰루지가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봤을 때 그 상태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내 유해균, 해로운 바이러스 기생충 억제하고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서 노폐물 배설을 돕는다. 나갈 건 나가고
흡수할 건 흡수하고 이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장이 상태가 안 좋아서 나갈 걸 못 내보내고 흡수하지 말아야 될 걸 흡수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아프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위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과 장과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는 그냥 똥만 잘 싸면 변만 잘 보면 유산균 뭐 먹어야 되냐. 나 화장실 잘 갔는데 유산균 왜 먹어요? 라고 얘기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뇌에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우리의 장은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서 만들어져서 뇌에서 쓰여지는 여러 신경 안정 호르몬들,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들이 90%가 장에서 그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를 처리하도록 돕고 밤에 숙면을 취하도록 돕고 인체 염증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장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이 우리 건강과 정말 많은 도움을 연관을 많이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눌러줘요. 아빠 그래서 장 건강과 장누수 증후군 사실은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TV 방송에도 이 장누수 증후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장누수 증후군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건강의 80% 90% 이상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싸는 거 이게 정말 건강의 척도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보면 장 점막이 손상이 돼서 독소가 그냥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독소가 변으로 나오지 않고 혈관에 침투해서 다시 온몸에 퍼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와 세포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건강한 육모면 우리 몸의 장세포들이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하다 보면 여기 위에 보이는 막 찌꺼기들이 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유해균으로 손상된 육모, 우리가 장 점막 세포가 손상되고 쭈글쭈글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소들이 다 그냥 혈액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온몸으로 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으로 손상되어 틈이 벌어진 세포 사이로 온갖 독소들이 혈관으로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장누수 증후군 뭐 이런 게 무슨 이야기인지 학교에서는 안 배우죠. 그리고 장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식생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안타까운 게 진짜 아이들이 그냥 부모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편의점 가서 진짜 여러 가지 뭐 간식 사 먹고 인스턴트 전자레인지 데워 먹고 이런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회사한테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건강 강의를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저한테 건강을 자부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길래 저 이 정도면 건강한 것 같은데 뭐 아직 제가 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햄버거 먹은 1세대라는 거죠. 사실 저희 엄마 세대는 햄버거 안 먹었거든요. 근데 햄버거, 피자 이런 걸 먹은 1세대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은 엄마의 식습관대로 햄버거를 먹는 2세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세대는 사실은 이런 식습관과 관련된 문제는 세대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건강관리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 진짜 좋은 거 제대로 먹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3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그냥 한의원을 가든 무슨 병원을 가든 무슨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건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유, 달걀, 밀가루에 굉장히 많은 알레르기 물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유, 달걀, 그러니까 뭐 밀가루는 그런 것 같지만 우유와 달걀은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진짜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우유를 정말 방목해서 목초 먹고 키운 우유가 아닌 이상 진짜 우유가 산업화되면서 정말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우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인 알파카제인, 에그알부민, 밀가루의 글루텐들이 우리 장에 이런 세포들에 끼어서 굉장히 많은 염증을 유발하고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 떡, 과자, 면류, 패스트푸드, 설탕, 쇼트닝, 마가린, 식이섬유,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부족한 정백식품, 삼백식품 있잖아요. 흰 쌀, 흰 설탕, 흰 밀가루 이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장에 안 좋다. 그리고 마가린, 식이섬유가 부족, 그리고 과도한 육류 섭취. 고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GMO 사료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 사료, 옥수수가 옛날의 옥수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GMO 옥수수랑 일반 옥수수랑 이거를 두 개를 꽂아 놓으니까 동물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데 GMO 옥수수는 벌레도 와서 벌레도 안 앉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GMO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물들한테 주는 사료도 GMO가 굉장히 그냥 싸기 때문에 GMO 사료를 많이 먹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GMO 사료를 먹은 옥수수를 먹은 소를 먹는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각종 약과 항생제, 농약,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장 환경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거리를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나물 심고 나물 캐가지고 완전히 내가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산균을 우리가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유산균의 역할과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보면 우리가 유산균이 다 똑같은 유산균이 아니라 왜 제가 기억하는 유산균은 옛날에 왜 우리 엄마가 막 요구르트로 유산균 만들어가지고 유산균 균주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던 게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 먹으면 화장실 가면 변 잘 봐 막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코팅된 유산균 막 이러면서 TV 광고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세대 유산균은 양으로 승부를 했어요. 100억 마리 뭐 500억 마리 이러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거는 1세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대 유산균은 그 랄랄랄랄라 했던 그 유산균들이 사실은 그게 장에서 얘네들이 터져야 되는데 변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출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가지 못하고 죽는 위산이나 담즙에 죽는 유산균도 많고 코팅을 했더니 이게 변으로 그냥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발전을 하면서 이중 코팅 유산균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시중에 나오는 듀고랑 유산균이라고 해서 아메이에 이전에 나오던 유산균이 그 2세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세대 유산균은 유산균 너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그게 그 3세대 유산균이거든요. 잠깐 유산균의 두 가지 기능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안팎을 연결하는 최전방이 장과 피부라고 했잖아요. 유산균, 산성물질을 내뿜는 게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산성물질을 내뿜는다는 건 뭐냐면 세균으로부터 면역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침투했을 때 내 몸에서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게 산성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성물질, 산성인 상태일 때가 건강한 게 뭐냐면 피부도 약산성으로 유지해줘야 되고요. 장도 산성일 때 외부 균들을 내 몸에서 이겨내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의 기능은 내 장을 산성화해서 균으로부터 강하게 해주고 장벽에 유산균이 붙어서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유산균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세대 너 도대체 몇 마리나 들었니? 2세대 너 어디까지 가봤니? 3세대 유산균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게 3세대 유산균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유산균의 종류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유산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균 중에서도 약간 조금 똘똘한 유산균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냥 유산균이라 해서 다 똑같은 유산균이 아니라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 굉장히 뭔 소리야 싶잖아요.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서식하는 거죠.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서식하는 유산균주를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락티스라는 종류가 있고
그중에 HN019라고 이름 붙여진 유산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피도박테리움은 대한민국 고3 아이들인 거예요. 고3 아이들 중에 락티스 1등급을 받는 아이들, 그중에 HN019 카이스트 간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약간 특출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은 그냥 유산균을 마리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산균 중에 똘똘한 애들을 데려다가 특허를 내서 얘네들을 배양을 한 거죠. 그 유산균주를 담은 유산균이 3세대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의 출처까지 제대로 보는 게 이제 유산균의 3세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아메이의 유산균이 이렇게 특허받은 7가지 종류의 유산균을 선정해서 그것을 배합해서 나오는 유산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TV에도 유산균 광고 나오고 하다못해 야구르트 아줌마가 파는 요구르트에도 HN 땡땡땡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만큼 이런 유산균 시장이 이만큼 많이 성장을 발전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HN019가 들어있다면 이게 몇 마리가 들어있냐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는 없어요. 한 마리 넣어도 HN01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메이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는 HN019가 50억 마리, 다른 들어가는 6가지 종류가 10억 마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서 63억 마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3세대 유산균이에요. 사실 이거 나왔을 때도 우리 유산균은 진짜 그냥 정말 그냥 유산균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세대 유산균은 이거는 제가 4세대라는 이름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네 장 상태가 어떻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저희 누군가는 유산균을 먹고 나 이거 진짜 유산균 먹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저희 시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시아버님이 장이 안 좋아서 벌써 20년 전에 장 수술을 하셔서 장을 18cm를 자르셨대요. 그래서 장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항상 음식 드시면 화장실로 쫓아가고 막 진짜 그러셨는데 저희 거 아메이 거 유산균 예전에 나온 초록색 유산균을 드시고 나서 유산균을 드시고 화장실 갔다가 변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오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저 화장실 가서 내 변 좀 보라고 그러셨대요. 거의 막 진짜 한 10년 만에 완전히 바나나 변을 보셔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게 그렇게 좋나 이런 거 못 느꼈거든요. 원래 장이 뭐 그냥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유산균을 먹었는데 누군가는 먹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나 유산균 먹고 돈만 버린 기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먹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 어떤 환경이었느냐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유산균의 역할을 하는 게 그 방향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4세대 유산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뭐냐면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유산균을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방에 들어온 한 10분 정도 되시는 분들도 각각의 장내 환경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유산균을 먹어도 변 상태가 다를 거고 우리가 똑같이 저녁에 같은 음식을 먹고 회식을 같이 해도 다음날 변 상태는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면역항암제, 치매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세계적인 이런 정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람의 DNA 유전 서열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질병을 유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정말 시작된 연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2003년도에 연구가 중단됐어요. 정말 그 모든 사람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카톡방에 들어야 있는 10분 이 한 분 한 분들을 봤을 때 99.9%가 똑같더라. 유전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이 사람의 쌍둥이도 걸리는 질병이 다르더라.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질병을 경복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뭐냐면 쥐가 있는데 한쪽 집단의 쥐가 뚱보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른 쥐고
근데 음식을 똑같이 줘도 뚱보지는 많이 살이 찌는데 얘는 살이 안 찌더라. 근데 그거를 장내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뚱보지의 그 장에서 뚱보균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살이 찌는 건 나 때문이 아니야. 이제 뚱보균 때문에 내가 살찐 거야라고 이제 핑계를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아란 리더님 다이어트 하는 거 억울하겠지만 뱃속에 있는 뚱보균만 퇴출하면은 이제 살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서. 네, 딱 집어서.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 미생물 군지, 내 장내 생태계 환경, 그 생태 환경이 내 건강과 직결된다. 그래서 제2의 장기, 제2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아마 여러분들 TV 광고 보면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요즘에 TV 그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유산균 광고할 때도 마이크로 바이옴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장품 광고에도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최전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맞닿는 최전방의 상태를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내 인체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균 침투 막아주고 면역 체계 유지해주고 아까 장내 환경 유지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6명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까만색은 DNA라고 보시면 돼요. DNA가 99.9% 똑같다. 근데 그 위에 머리에 살짝 노란색 부분 그것만 다른데 그 다른 거를 이 왼쪽에 보면은 초록색이 많은 여자, 뭐 초록색이 적은 여자 막 이렇게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생태계 장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내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동양인은 뭐 특별하게 뭐 이런 단백질을 잘 못 만들어내더라. 서양인은 이런 것들이 약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식습관별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똑같은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내 환경에 따라서 다른 유산균을 처방하는 게 이게 4세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프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유산균이 많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산균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더 많아지면서 유해균이 우리 몸을 잠식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그 생명이 다한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의 마이크로 바이옴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마이크로 바이옴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서 발생하는 대사산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진짜 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변을 받느냐. 그래서 장내 미생물 유전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을 검사해야 되고 변을 검사했을 때 아까 대변의 3분의 1은 여러 가지 뭐 미생물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장벽에 있는 것들과.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지를 그 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의 먹이,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 먹는 유산균이라고 먹는데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게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어디 가면은 그러니까 TV에 워낙에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니까 건강 강의 TV에 건강 방송 진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TV에 많이 나와요. 그거 보고 채널을 돌리면은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방송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방송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채널이 그렇게 편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미 소비자들이 포스트 바이오틱스에서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진짜 제대로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고3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근데 고3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람한테 쪽집게 과일을 똑같이 가르친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인풋을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보다 이걸 더 뛰어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다.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4세대 유산균으로 이제 곧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변기에 막 이런 거 막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체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소에 보내면 정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 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다네요. 그렇게 해서 내 현재 내 장내 환경, 내 장내에 어떤 균들이 부족하고 어떤 균들이 더 이렇게 강세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실 이거를 장내 환경을 물론 몇 가지로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약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누군가는 장이 약한데 피부로 나타나. 누구는 장이 약한데 뭐 비염, 천식으로 나타나. 누구는 장이 약한데 당뇨로 나타나. 혈압으로 나타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마다의 장내 환경의 영향이라고 본다면은 크게 나눠서 6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 맞는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을 보내면 여러 가지 시약을 통해서 뭐 후보 물질에 이게 있다 없다 이러면서 이걸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HEM이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비랩늘 뭐 석자 교수님 이야기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조금 있어 보인다.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석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한국아메이에 있는 소비자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진짜 뭐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 관심이 있다. 나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유산균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아까 그 시장을 보면은 뭐 여자들 왜 질염 많이 생기니까 질 유산균 이렇게 이름 붙여서 만드는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이름은 붙였지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그냥 결국에는 장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키트를 가지고 6월부터 11월까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모집을 해서 이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출시되는 거는 11월이지만 5월부터 11월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1월 달에 짠 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1차 테스트를 통해서 내 장내 환경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유산균을 한 뭐 6, 7, 8, 9, 한 3개월 정도 이 유산균을 내가 섭취하고 2차 테스트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장내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냥 막연하게 유산균이 좋으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유산균을 맞춤형으로 먹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자. 마이크로바이옴. 우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다. 우리가 지구에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지구를 정말 잘 갖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그 생태계들이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정말 좋은 환경으로 만들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인식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라고 해서 내 몸의 미생물 생태계를 그냥 정말 제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찾아가는 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지금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 장 환경이 정말 중요하고 이 장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있으니까 또 소비자로서 또 비즈니스로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그 11월에 일반 출시가 11월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진짜 그 리더님 왜 금률이나 금빈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다 환경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건데 9월 17일부터
파일럿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이런 키트 개발부터 해서 사람들이 90% 이상이 6가지 형태로 마이크로바이옴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아냈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보름 정도에 걸쳐서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거를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한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체변을 가지고 그 키트에 담긴 그 본인의 변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7월 달에 제출해 주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섭취를 한 다음에 약 한 달 보름 동안 제품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개선되고 얼마만큼 장 환경이 바뀌었고 얼마만큼 건강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이 일반 그냥 건강한 사람보다는 좀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특별한 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하나요? 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예, 예. 일단은 그 참여 대상에 대한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5월 17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고 아마 참여 대상자를 무작위로 뭐 몇천 명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백 명 선에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그 뭐죠? 밸런스 위드인 가루로 된 거 그건 아까 김영희 의원님이 설명한 대로 6, 7가지의 그런 패턴으로 유산균으로 중주로 된 거고 그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된 거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거는 마이팩 나오면서 나온 거 우리 정제 형태로 된 그 유산균은 이제 이뮤니티,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그거는 3가지의 그 염증 발현에 좋은 특성을 가진 균주를 따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5가지 일반적인 그런 균주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제 사균이라든가 그런 음식 그 대사산물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면역에 좋은 아연 하루 섭취량 100% 되는 아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장 관련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런 염증성 질환들 있잖아요.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같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균들을 선정해서 넣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특화된 개인한테 맞춘 그런 유산균을 제공할 수 있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 설명한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우리 장에서 70% 이상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웬만한 질병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고 그게 나온다 해서 다른 건강식품이 다 필요 없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만큼은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 그거를 한국암에서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예전에 우리를 들뜨게 했던 그런 젠소나 프로그램 유전자를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기술이고 솔루션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주변에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좋죠. 왜냐하면 온 가족 건강 지킴을 가능하게 할 거니까. 근데 또 금액이 막 이렇게 비싸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암의 특성상. 저도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어쨌든 미생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전자가 99%는 다 똑같지만 이제 1%가 그 미생물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건 거예요. 네네네. 잠깐만요. 아까 그림에서 김영도가 설명해 줬는데 이것도 설명해 줬죠. 보시면 왼쪽 그림에 보시면 타고난 유전자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왜 고양이들은 우리가 사람들 봤을 때 고양이 예뻐요. 다 똑같죠. 고양이랑 유전자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유전 형질 염색체 내 그런 유전 정보 이런 거는 약간 다르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의 전체적인 정보 유전 정보로 봤을 때는 유전자라는 걸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한 부분의 차이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건강에 미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오히려 환경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왜 뭐 탈모라든가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가족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가족력은 20, 30%를 넘지 않아요. 30%를 넘지 않아요. 유전으로 인한 거는. 대부분이 뭐 식생활 습관이 같다거나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라든가 어떠한 그런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됐을 때 오히려 더 건강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중간중간 우리가 아파서 먹는 그런 약물들, 항생제라든가 이런 약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전과는 다른 더 많은 것들로 인해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이 해치되는데 거기에 지대하게 관여하는 게 미생물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가 멈춘 이유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몸속에서 세포보다도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의 유전 정보가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6가지 유형으로 보면은 유전자의 차이보다 이 미생물의 환경의 차이가 건강 차이를 낸다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한번 딱 생긴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산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유산균 사후를 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의 방이라든가 이런 길을 통해서 유산균을 보유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면역력을 이겨내는데 이제 애들이 살아가면서 뭐 무분별하게 뭔가를 먹인다든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노출됐을 때 애들이 커가면서 유전이 아닌데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질병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환경이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되면서. 거기에 대한 착안해서 연구하고 만들어낸 게 이제 그건데 거기에 대한 아까 그런 전문가가 또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고 그 회사가 또 여러 회사들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는 안 했죠. 이 HEM이라는 회사가 지금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차지할 거다. 면역 항암제라든가 치매 치료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될 거다라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하고 뭐 오바마도 2016년도부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왔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아까 기사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사에서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다른 업무 협약을 맺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봤더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그 아모레퍼시픽 아시죠? 저기 제주도에 녹차밭 있잖아요. 네, 솔록차. 네, 오설록. 네, 오설로. 네, 그 녹차 분말을 가지고 만든 자기들의 그 유산균이 있는데 그걸로 또 제휴를 해서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기술 제휴하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회사도 업무 협약을 해도 아메이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냥 업무 협약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했어요. 이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회사가 알려지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회사를 넘겨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도록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의결권을 가지게끔 그렇게 업무 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가 업무 협약을 했지만 또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그러니까 미국 글로벌 아메이의 자회사인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이 직접적으로 투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뭐 이렇게 원포원 회사들도 아메이하고 연계돼 있지만은 이 HM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아메 뉴트라이트와 해가지고
좋은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질문 끝? 자, 뭐 궁금한 거 다 풀리셨죠? 네, 아무튼 진짜 우리 몸에서 알아야 될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은데 그 질병들이 나타나는 증상은 다 각기 다를지라도 진짜 장 하나만 정확히 관리를 하더라도 웬만한 우리 건강 관리에 정말 초석을 다질 수 있으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이미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건강에 대해서 장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그러니까 목요일, 미리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미리 그 소비자분들이나 또 분들한테 많이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아메이 사업자들 아니고 얼마나 있겠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걸 하는 거죠, 식약청하고. 많은 분들이 그 잘 모르는 게 뭐 간 건강에 대한 어떤 식품이라든가 뭐 처음부터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파이토케미칼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뭐 뉴트리선이라고 해가지고 뉴트리로 시작하는 건강 식품들 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밀크시슬이란 말, 그다음에 소팔메토라는 용어 원료와 그런 말들, 이름들 이런 것들이 다 뉴트리라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개별 인증형으로 허가를 받고 해오던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후발적으로 이렇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 런칭을 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아메에서 접하는 이런 정보들이 진짜 빨라요. 한 10년은 빨라요. 지금같이 또 코로나로 해서 지금 다른 새 시대가 확 와버렸는데 요즘에도 제가 느끼는 게 정보가 진짜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시대가 갑자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해가는 게 이게 회사 차원에서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런 건강 관련해서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눌 거니까 굳이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처럼 화면을 꺼주셔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들으시고 혹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초대해서 듣다가 나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은 뭐 좀 남으셔서 애프터도 좀 나누시고 간만에 인사도 좀 하시고 이따가는 저 드림이런 그거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반갑고 다음 주는 제가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피라미드. 왜 하버드 대학에서 진짜 음식 피라미드 해서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그 기사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식생활과 GMO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니까 다음 주에도 편하게 들어오시고 또 초대하실 분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초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아마존 회사의 오너 아시죠? 누구죠? 제프 베조스 제품만 하세요. 제프 하여튼 제프. 벤 존슨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지금 아마존의 주가가 약 3,4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에서 380만 원 정도예요. 한 주에. 그런데 만약 이제 애플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대, 20만 원대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차이가 나죠. 주가가. 그 정도로 회사의 가치가 엄청 커졌어요. 아마존 회사는 원래 인터넷으로 그 책 배달을 하던 회사인데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 시대 변화에 앞서서 그 아마존을 실시했고 이제 모든 쇼핑 유통 채널을 아마존이 다 흡수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와 좀 비슷한 그 그림을 따라가려고 하는 쿠팡이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상장하면서 주가가 엄청 이제 올랐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그 제프 사장한테 미래 사회가 미래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제프 사장이 그랬답니다. 자기는 변화하는 시대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 했대요. 변화하는 것을 이게 너무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라고 했답니다. 앞으로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웰빙, 그다음에 워라밸, 예. 어차피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젊고 좀 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생활과 연관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강이라든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되고 이슈가 될 거니까 그 부분들이 이런 줌으로나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서로 다뤄지고 좋은 정보들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웠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나누셔야 돼요.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이경 아이더님부터 간단하게 몇부터 하시죠. 네, 이경아입니다. 같이 이렇게 장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기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될 기본적인 거, 우리가 면역력을 생각한다거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장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 이거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운 것만큼 더 많이 더 장 건강 챙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오은희 리더님 한마디 해주실래요? 네, 지금 다들 너무 반가운데 제 얼굴 안 보이니까 보여요. 궁금하죠. 어드리 헵번 보여요. 김미경 기자님 머리 염색하셨어요. 완전히 파격적이네요. 쎄는 일 오늘 했어, 너무 쎄는 일. 저 장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유익하게 한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얼굴 뵙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성희 리더님. 네, 조성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게요. 그 체변을 해서 가져간다. 와, 저는 솔직히 되게 깜짝 놀라고 되게 감동적이고, 와, 어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